발표에서는 고창호시 선대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족보 형성 과정 속에서 우리 문중이 어떠한 역사적 실체를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가 족보의 문중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온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호시 일족의 구체적 삶의 기록은 고창호시 우리 족보는 우리 일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며 이러한 기록의 축적은 하나의 가문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족보는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국가사적 기록과는 다르게 기록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시대 인증행위나 사화와 같은 국가적 사건은 개인의 삶과 가문의 흥망에 지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 족보의 구성원, 생물, 연대와 거주지의 면적, 관직, 이주물 여부 등 구체적인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고창호시와 여러 족보들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조가 공적 기록 확인되는 것은 우리 고창호시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보 형성 과정은 가문별 문헌 분석으로 보존되는데 대개 전승에 의존하는 반면 고창호시는 이런 시의 관찰 사서와 문주시 등 공적 기록이 확인되는데 특히 시조와 학년의 활동이 11세기 전반 문헌으로 발휘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실정된 꽃이 우리 최초의 관직자, 우리 시조 5학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학년은 1035년 과거에 급제하여 한일 박사로 진출했으며 이는 고려 초기 오시 광파 시조 인물 가운데 관찰 사서로 확인된 가장 이른 관직 진출 사례이며 이로써 고창호시는 전생이 아닌 공식 기록을 통해 고려 정기 중앙 관료 체계 조기 편입된 가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 문헌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상황에 대해서 우리 5학년의 활동은 관직 1위에 그치지 않고 문헌으로 직접 확인되는데 보안집, 공인지문, 동문선 등에 수록된 시와 고려 정기 문신으로서의 문학 활동이 확인되며 1060년 문종 14년에 요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의 작성자로 성명이 명시된 점은 그의 정치 외교적 이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시성의 기원과 계보에 대한 고려 지식인들의 그 인식인데 여기서는 6대 오세문의 인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세문은 오시성의 기원을 오태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의 기록을 통해 현존 사료상 성씨의 기원 인식을 보여준 가장 이런 사례로 확인됩니다. 또한 오세문은 자신의 성계를 근거하며 신라 김순왕의 외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이규보와 임춘 등 당대 문인들의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규보는 이상국 문집에서 오공은 스스로 신라왕의 외손이라 하였고 임춘은 서하집에서 오세문을 사만의 기속이라는 칭송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오세문의 사례는 고려 중기 지식인 사회가 이미 성씨의 기원과 선대 계통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당대 문인 사회의 높은 역사 인식 수준을 가늠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후대 족보 편찬이 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시 공간으로서 고창의 출현과 개성이라는 곳에 보면은 고창오시의 공간인 고창은 조선 중기 족보 편찬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 기록에서 시리적 정체성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공, 오세문, 오세대 등 5학년이 후손들을 지칭하여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고창인이라는 지칭되는 공간이 고창이라는 것이 고려 초기부터 인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형 묘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그 실증을 초기에 우리가 개보를 할 수 있었던 그 기록입니다. 1939년에 발견된 오인형 묘지명은 고창호시 개보의 실증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사례인데 묘지명의 색이
선고창형언인, 즉 선대는 고창 사람이다. 그리고 5대 문장 문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5대가 문장을 계속 이어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문구는 시조 5학년 이후 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지며 본관 고창에 대한 정체성 인식과 문장을 전통이 5대를 거쳐 계승되었음을 단계에 직접 정언으로 알 수 있고, 이는 후대 족보 기록을 비치하는 가장 강력한 위적 증거로서 고창고시의 독보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창고시의 문필 전통과 기록유산의 가치. 고창고시 일족은 시조 5학년 이래 문장을 중시하였는데, 이런 문장의 분위기는 6대 5세공, 5세문, 5세제, 삼형제에 이르러 화려하게 뽑혀집니다. 삼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 중기 문단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는데, 5세공은 여러 묘지명의 찬자로 맡아 정도로 일품과 문장에서 높은 평을 받았고, 5세문은 역대가 302문시 등에서 보도 이규보와 교류하였으며, 대다 7년 자당이 5세제에 대하여는 이규보가 직접 대도문을 남길 정도로 존중했던 부입니다. 하여튼 5세공이 찬송한 이양윤과 권정평 등의 묘지명은 오늘날 여러 가문의 가계를 연구해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양윤은 특히 5세공이 붙인 고인정의 교회수포로서 그의 묘지명을 통해 고창고시 선대와 선대 종호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권정평 묘지명은 기선, 본, 영가, 국민, 영가는 안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고명입니다. 하여 1476년 편찬된 안동것이 나오면 이 권정평이 일단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족보에도 우리가 답은 내지 못한 동백을 갖다가 보완해 주는 결정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시 일종이 남긴 검성문 기록은 일반적인 가계 연구를 넘어 고창고시 족보의 내용을 내부에서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창고시 족보의 편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64년 최초의 족보를 우리가 발간을 했는데, 고창고시 족보가 이제 합자고에서 시작이 되어 1614년 오문이 찬송한 가세지 성문을 통해 그 기택이 더욱 공개해졌다. 이후 1631년, 1708년 등의 성문이 현존하여 기록의 일속성을 증명하고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전 정문 형태의 족보는 1740년 대행보입니다. 오문의 족보 편찬이 원칙이라는 것을 성문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창고시 족보의 족본 신뢰로는 16세기 대표적 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오원에 의하여 확립되었습니다. 오원은 세계 이항과 남명 조식의 문일로 우리나라 역사시의 도사 천녀를 저술을 하고 광주시를 간행하였으며, 호원집과 태계선생 연보 등을 간행하는 폭넓은 기록 활동을 수행하였고, 근대 임순희 교수는 조선 제1의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도서 편찬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기록들을 봤을 때 뒤에 저희들이 이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들은 족보의 형태도 있고 하나의 8조로 궤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42단을 내어놓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준호구 단자입니다. 준호구 단자는 이제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6분이 경과했는데. 1744년부터 1891년도까지의 가계 이 등록을 가지고 가계 연구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